오늘은 점좌표하고 원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시간 봐서 원을 끝까지 뭐 다 할지는 모르겠고 남은 게 워낙 적어서 원 다음에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번엔 도형의 이동에다가 좀 어려운 문제를 볼까요? 기출되는 것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도형의 이동 어려운 거예요. 서울대 기출에도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점좌표 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에서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3페이지에 설명의 두 번째 문단에 선분 A, B를 M대로 내분 한점과 외분 한점을 각각 PQ라고 한다면, AP, AB, AQ의 길이는 순서대로 조화수열이 됩니다. 이 사실도 이제는 애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시험 문제에도 이 내용이 내분점, 외분점, 아니면은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내용으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하고 B, 여기 M 대 N, 내분점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M 대 N, 내분점을 Q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다라는 사실인데요. AB의 길이를 그냥 L이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P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얘가 L의 M 더하기 N분의 N배 나오죠. 그 다음에 AQ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L의 M-N분의 N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AQ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조화수를 이룬다라는 걸 보이는 방법이 얘의 역수와 얘의 역수의 합이 얘의 역수의 합의 역수의 두 배다라는 거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죠. ML분의 M 더하기 N 더하기 ML분의 M-N 계산해보면 ML분의 2N 해서 L분의 2 이렇게 나와서 조화수열을 이룬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서도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었을 때 삼각형 ABC가 있었을 때 이 네각의 이등분선 그 점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 얘를 Q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이 이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요것때 이게 틀렸네. 맞죠? 그렇죠? C, B라고 한다면 요것때 요게 C 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 C하고 B라고 한다면 이 길이 대 요 길이가 바로 C 대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이 BC의 외분점이고 요 점이 BC의 C 대 B 외분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같아지는 내용. 그래서 길이가 순서대로 BP, BC, BQ가 조화수열을 이룬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180도죠. 180도인데 요 두 각을 합쳐서 180도니까 요 한각이 90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BC로부터 거리의 B가 C 대 B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게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여기에서 외분 요 공식에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도 좀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만 이용해도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내용을 더 볼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스튜어트 정리는 여기까지 그냥 쓰기만 하고 증명은
하면 돼 라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요. 좌표 써서 하면은 간단하게 나오죠. 진짜 선생님들 다 해보셨죠? 저는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좌표 써서 하니까 그냥 쉽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선식 증명은 뒤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이 증명 말고 또 다른 증명, 사선식의 증명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 사선식을 직접 이렇게 하지 말고 평행이동시켜서 한 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고 나서 증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증명을 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의 합과 거리의 제곱합의 최소값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2개짜리든 3개짜리든 4개짜리든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으로부터 거리의 최소값, 이거를 다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2개는 무게중심이 중점인 거고, 3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인 거고, 4개, 5개 이런 것들이 전부 N각형의 무게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내용 중에 또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요.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y4 x의 대칭일 필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6페이지입니다. y4 x의 대칭일 필충분 조건은 아니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일 필충분 조건이 기울기의 곱이 1이다라는 걸로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면은 되게 좀 뜬금없는 것 같아서 그냥 y4 x의 대칭이면 mn이 1이다라고 쓰긴 했습니다. 증명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y4 x의 대칭인 두 직선은 평행이동에서 요점이 원점이 되도록 갖다 놓고, 얘의 기울기를 m',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1,m의 y4 x의 대칭점이 m,1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기울기의 곱이 1이다라는 거는 금방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도 수직 조건 그리고 y4 x의 대칭면 이 조건들이 요번에 교과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도 요식들이 다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기울기만 가지고 수직이면 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근데 일반형으로도 그 조건들을 그 책에다가 다 써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조건의 증명이 여태까지는 그냥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죠.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은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 이외에도 교과서에 증명이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닮음을 이용한 그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이용한 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한 증명이 사실 제일 간단하긴 하죠. 그것도 그 교과서에는 교점을 원점으로 안 갖다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해놓긴 했지만, 평행이동시켜서 교점을 그 원점에다 갖다 놓고 닮음을 이용한다라는 게, 요 직선을 y4 mx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m이 된다는 거고, 요 직선을 y4 m'x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마이너스 m이 된다는 거죠. m'이 된다는 얘기죠. 길이가.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현재 1이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해갖고 그냥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도 나오는데,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고 삼각함수가 이거 다음에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용 지도서에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증명이 나오는데 교과서에는 나오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서,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이 탄젠트, 지금 요 각의 크기가 이제 m 플러스 2분의 파인 거죠. 그래서 탄젠트의 세타, m이 아니라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평각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요거 또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 곱하기 m 프라임을 해보면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가 돼서 입히면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설명까지 교사형 지도서에는 들어있습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한 질문.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서 중요 개념 및 공식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교과서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하는 거는 지금 조금 있다가 할 겁니다. 그거 말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특별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이다.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다라고 설명은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공식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외우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진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아예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불과 몇 초 차이밖에 안 되지만 평행한 두 직선이라 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적당히 한쪽을 실수를 하면 x 앞에 개수하고 y 앞에 개수를 같은 숫자로 맞출 수가 있고, 거리라고 하는 것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c' 이렇게 외우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을 하나라도 더 외우는 거를 싫어하는 애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냐면 c하고 c''가 부호가 같을 때는 y절편이 같은 부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면 이것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이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요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c에서 c''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하고 c''가 부호가 달라졌다면 요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이긴 한데 부호는 반대죠. 그런데 이거하고 요거를 더해준다라는 의미는 c하고 c''를 빼서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삼각형의 50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애들한테 확인해보니까 무게중심, 내심, 외심은 배운대요, 중학교 때. 근데 수심하고 방심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수심도 이제 빠졌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심은 안 할 거냐? 안 하나요? 그러면 수심은? 문제는 없지 않나요? 나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좌표를 위해서 수심. 근데 그건 또 옛날 그 교과서에 수심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심을 구하라고는 안 나오고요. 반대편 마주보는 대변에 내린 수사에 대해서 나 지금 그 카메라로 찍는데 욕할 뻔.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수심도 그럼 해야 되는 거고, 방심 문제는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술 중에 본 적은 있죠. 근데 거의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못하는 애들한테는 할 필요 없죠. 특별히 이상한 어려운 학교들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못하는 애들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이걸 다 가리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게중심의 성질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겠지만 특히 4번 무게중심의 4번 만일 A, A-B 뭐 어쩌고 이게 즉 성분 A, B, B, C, CA를 각각 M대N으로 내분하거나 M대N으로 외분한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무게중심하고 같다라는 것을 보여라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여기 오늘 하는 거에. 근데 사실은 그거를 해보면 나와라고 했지만 안 해봤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진짜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X좌표만 잘 구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애들한테
제가 그 손으로 써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애들한테 이거를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내분점들을 암산해서 지들이 한 것처럼 써주면 되게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내분한 내분점들의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3분의 1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분점을 쓰는 거죠. n 더하기 n분의 m의 x2 더하기 n의 x1 더하기 n 더하기 n분의 m의 x3 n의 x1 아니 2 이거는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써주고 나면 그러면 애들이 착각을 하겠죠? 지들이 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 통분되고 묶여지고 3분의 x1 더하기 x 더하기 x3구나 이러면은 좀 빠르게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심인데요. 내심은 벡터로 쉽게 표현이 되긴 하잖아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A, B, C 그럴 때 내심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을 OI 벡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기백을 하시면서 다 아실 텐데 그거를 좌표에다가 그대로 도입해보니까 그대로 그냥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 풀이 방법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만약에 제가 평면좌표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일이 있다면 아예 좌표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심의 정의가 먼저 정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에 중3 중에서 무슨 특목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준 적이 있는데 내심, 외심 이런 거에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심의 정의는 내저번의 중심이래요. 외심의 정의는 외저번의 중심이래요. 그래갖고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디더라? 약간 되게 유명한 경시학원에서 배웠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죠. 근데 그래서 교과서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내심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만 써있어요. 정의 이런 말은 없지만 근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정의로 배우는 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죠. 예. 그게 정의인 거죠. 근데 지는 내저번의 중심으로 정의로 배웠대요. 하고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바뀌었죠? 원래 정의가 네. 개정 전에는 정의라고 딱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게 빠졌어요. 그 말이 빠졌네. 정의라는 말을 빠지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으로만 해놨어요. 그래서 네. 안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뭐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원 선생님이 정의를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정의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서 학원이 어디지?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하면 차이점이 뭐가 있죠? 저는 삼각형 오심의 정의를 내릴 때 작동하기 쉬운 게 정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성질이고 원래는 필요충분 조건, 동치 조건이긴 한데 근데 내심의 정의를 내저번의 중심으로 정의를 내리면 작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거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정의를 내리고 나면 그거는 작성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그 정의로부터 성질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외심도 마찬가지고 무게중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부터 그 정의들을 작동하기 편한 걸로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맞아요. 제가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애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게 오히려 성질로 유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아니, 맞아요. 내저번의 중심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 네. 각의 이등분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성질이에요.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정이면 그러면 내저번의 중심이 이게 성질이고요. 서로 동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좀 맞아요. 네, 옛날에는 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변의 수직 이동 분선이 외심이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작동하기 편한 걸로 정의를 내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정의라는 말이 증명을 빠졌어요. 하면 네. 존재성 증명, 유일성 증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시아 선생님 말씀대로 정의를 듣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새는 그 교과서가 바뀌어서 그 정의라는 말 빠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그렇게 써 있어요. 외심도 뭐라고 써 있냐면 각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무게중심도 각 그 중선의 교점은 한 점이고 그리고 그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만 성질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만 교과서에 써 있더라고요. 무게중심까지는. 네. 수학 선생님들이니까 정의가 뭐고 정의가 뭔지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개는 다 동치 조건이다. 전에 제가 네. 했던 거에 보면 그 3연차를 확장을 해서 보면 네. 3연체에 대해서 내접부나 외접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여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의해야만이 존재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내접부, 외접부 존재한다 이거 사실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관이죠. 네. 직관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직관이죠. 아니 직관적으로 그걸 갖다가 있을 거는 같은데. 유일하다든지 항상 존재한다든지 하는 걸 갖다가 금방 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내접원 세 변에 다 접하는 원이 있겠는가도 너무 직관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가 있으면 유일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저는 그대로 정의를 가계의 등분선에 줬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계의 등분선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요 점을 D라고 한다면 D는 B, C를 C 대 B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4라고 한다면 X4라고 하는 게 C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C분의 B의 X2 더하기 C의 X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X좌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은 요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 DA를 요 길이 대 요 길이로 내분합니다. 근데 요 길이는 A의 전체 B 플러스 C분의 C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얘하고 얘의 비율을 살펴보면 C 약분시키고 B 플러스 C를 곱해보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A 대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A 대 B 플러스 C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바로 I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I의 X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의 X1 더하기 B 플러스 C의 X4 이렇게 되는 거고 X4 자리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으면 X좌표가 그대로 벡터, 원래 당연한 결과죠. 벡터에서 벡터로 되면 그걸 성분으로 표시하나 뭐 안 하나 똑같은 얘기니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설명해줘도 애들이 알아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방심도 똑같이 사실은 공식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방심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 다른 변하고 만나게 되는데 근데 방심 같은 경우에는 외곽의 이등분선이 다른 변을 연장시킨 거하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는 생각을 거기까지밖에 못 해봤고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각의 이등분선은 당연히 변 BC하고 만나긴 하는데 원래 방심의 정의가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나머지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근데 그 외곽의 이등분선이 다른 한 변의 연장선하고 만나야 지금 또 외분점 이거를 떠올리면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안 만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분점 얘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뭐 정삼각형만 하더라도 외곽의 이등분선들은 나머지 변들의 연장선하고는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외분점 가지고 뭔가 얘기하기가 조금 꺼림직합니다. 원래 공식은 예를 들어서 A의 마주보는 변에 여기에 있는 방심을 IA라고 한다면
IA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 베타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증명해 본 적도 없어요.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B의 바깥쪽 이거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인 건데, 근데 그거는 벡터로는 어떻게든 증명은 하면 할 텐데, 근데 여기 상 좌표 얘기로는 외분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방식은 교과서도 아니고 국가과정도 아니긴 하고. 외곽의 이등분선이 변의 연장선하고 안 만나는 경우가 언제? 정삼각형만 보더라도 요각의 이등분선은 얘가 평행하죠. 이등변 삼각형만 하더라도 평행하죠. 그리고 요각의 이등분선도 얘하고는 안 만나죠. 이렇게. 사실 이쪽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방식 얘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심이라고 하는 것도 뭐 되게 중요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심. 사실은 수심이 중3 과정에서 원주각 얘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얘기랑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심 자체가. 수심 그림에서 한 원에 있는 4개의 점에 쌍이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방향의 각들이 같은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그것도 다 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발 얘를 연결한 이 삼각형은 수족 삼각형은 이렇게가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 큰 삼각형의 수심이 작은 삼각형의 내심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요렇게가 같죠. 그러니까 요 점은 요 삼각형의 방심, 요 점도 요 삼각형의 방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보다 보면 내심하고 방심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고 밖에 있는 거고 하긴 하지만 정의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질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식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교과서 증명 방법이 여기에 5개를 넣어놨는데요. 그 5개는 제가 넣은 건 아니고요. 석병쌤이 한 3년 전에 넣어놨습니다. 이유는, 취지는 뭐냐면 교과서마다 증명 방법이 다르다. 근데 사실은 교과서마다 요번에 다른지 확인해 봤는데 요번 교과 과정에서는 세 번째, 즉 뭐죠? A분의 X-X1 이게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식이 A분의 X-X1, B분의 Y-Y1을 K로 두고 식을 다루는 방법, 요거로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전 책들을 보면 실제로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서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X 빼기 X1, Y 빼기 Y1을 변수로 취급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 두 개의 방법은 둘 다 비슷하긴 한데 두 번째 방법이 계산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이퀄 K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 이거는 참 획기적으로 좋은 풀이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비하적인 아이디어, 즉 도형의 닮음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고, 5번째가 피타고라스하고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요. 네 번째 거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더 그 풀이 과정으로
도형의 닮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x절편, y절편이 0이 아닌 그런 기울기가 있는 0이 아닌 기울기가 있는 그런 직선하고 점 P, x1, y1 으로부터의 거리를 닮음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의 절편이 우리가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의 절편이 뭐죠? 마이너스 a분의 c. 그 다음에 이 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얘하고 닮음이 이건가요? 이건가요?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하고 닮음의 도형을 하나를 더 찾아보면 양변에 BC, AB를 곱하고 C로 나눈 식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아예 얘를 B 절대값, 얘를 A 절대값 하면은 이제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하고 닮은 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내서 그러면 지금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여기 H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분의 요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PA분의 PH가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 이렇게 나오고 PA만 구해주면 됩니다. PA를 구하기 위해서 A의 좌표를 구해보면 A의 Y좌표가 Y1이니까 Y1 집어넣었을 때의 X좌표는 얼마죠? B분의 마이너스 AX1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콤마 Y1 PA의 길이는 얘하고 얘를 필요한데 Y1을 집어넣었을 때의 X좌표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분의 마이너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 계산을 한번 해보면 pH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에 X좌표끼리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에 얼마죠? X1 더하기 A분의 BY1 플러스 C 해서 얘를 곱해주고 분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거리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넓이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방법이 5번째 방법인데요. 그 5번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넓이를 이용한 또 다른 방법이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넓이를 이용한 또 다른 방법의 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x1, y1 자, h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P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긋고 y절편을 지나가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놨을 때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로 구하는 거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즉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바로 공식이 2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모두 하나가 더 나오게 되면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를 이용하면 또 좌표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것도 한 2줄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공식을 원래 유도하는 공식을 이렇게 문자로 다 써놓은 이유가 네모칸 채우기죠. 네모칸 채우기에서 애들 헷갈리지 말라고 5개를 다 넣어놓긴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요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요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 네모칸 채우기는 아니고 교과서에 구체적인 숫자로 어떤 영희하고 철수가 이런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굉장히 빨랐습니다. 요거보다도 더
빠르게 계산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중에서는 혹시 같이 보실 만한 문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뭐 그냥 별로 그냥. 네, 저는 예제 3번 그리고 예제 5번 별로 할 게 없죠. 혹시 같이 봤으면 하는 문제 있나요? 아, 그리고 14번이 헤세의 표준형이죠. 그 헤세의 표준형이 교과서에는 사실은 없지만, 근데 그 교사용 지도서에는 또 헤세의 표준형이 여러 책에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지도서에만 언급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한 3-4군데에서 헤세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직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내용이 이겁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원점으로부터 내린 수선의 길이를 P라고 하고, 원점으로부터 내린 수선의 길이를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어진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이퀄 P로 나타내줌을 보여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숨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 P는 양수입니다. 문제에서 조건이 원점으로부터 내린 수선의 길이를 P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헤세의 표준형은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 이퀄 양수 P, 이게 그 헤세의 표준형입니다.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뭐 음수가 돼도 사실은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을 음수로 만든 식 자체는 헤세의 표준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풀이를 할 때는 요각이 세타고 요게 P니까 요 절편 구하고, 그 다음에 요각이 세타면 요각도 세타니까 길이 이용해서 요 절편 구해서 절편을 이용한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그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점의 좌표를 그냥 잡더만요. 요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죠? P 코사인 세타, P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다 놓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쓰기만 하면 바로 이 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애들한테 풀어줄 때 요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절편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면, 네? 없으시죠? 없으면 3번 문제를 볼 텐데요. 왜 이거를 보려고 하냐면 저는 이거 풀 때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거 나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이렇게 나오면 그럼 위의 점 p하고 a, b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거의 파푸스 정리로 가죠. 중선 정리로 가죠. 그런데 중선 정리 썼다가는 저는 여태까지 똑같은 답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중선 정리 써서 같은 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A, B의 중점이 2분의 3,4예요. 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맨날 숫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풀이를 예전에 한 10년쯤 넘은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이 그냥 놓고 풀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AP의 길이의 제곱 하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놓고 풀면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니까 여기 1 해서 2에다가 상수가 1, 25, 26 여기 4, 9 해서 13 그리고 이제 남은 숫자를 한번 써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고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x, 16y 이렇게 나오겠죠.
요 식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3x 플러스 8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뭐 여기서부터는 뭐 코시슈바르츠를 쓰든 아니면 원에 접하는 직선 성질을 쓰든 하면은 k 값이 두 개가 나올 거고 뭐 k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나왔을 때 꼭 제곱의 합이 나온다고 해서 중선 정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는 아닌 거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 계산이 정말 싫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 5번은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긴 할 텐데 대칭 다음에 나오긴 하겠네요. A가 1,5고 B가 7,1이고 그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 다음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보통 보면은 이게 P고 이게 Q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잖아요. 그쵸? 대칭시킨 다음에 직선거리인데 이게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칭시킨 다음에 최소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가 최소거리가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P하고 Q가 둘 다 원점 위에 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 답도 되게 들었죠. 이게 공간좌표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본 적은 없지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혹시 실수를 잘못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답은 둘 다 P하고 Q가 같을 때 원점이 있을 때가 최소가 된다입니다. 혹시 같이 풀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나요? 점 4개가 있을 때 네. 우리랑 최소가 되는 거를 대각선을 묶어야 되잖아요. 네. 한 점일 때. 그게 오목사각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가요? 표점이 없네요. 그때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꼭지. 꼭지점이 8만 포인트로 가는 페르만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가 나오나요? 저도 이제 든 생각이라서 생각을 했지만 저좀 아닌가요? 어느 점일까요? 거리 한 점. 혹시 이거요? 아니 이거요? 지금이요. 지금은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페르만 포인트는 두 점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에 이제 P를 줄 건데 지금 DP랑 지금 이번에 앞쪽으로 DP와 그 다음에 이제 AP가 앞쪽 칸에 있어요. 그럼 이제 P를 하나 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구하고 있는 4개의 선분의 합이 BP 더하기 CP 더하기 P 이제 그 4개의 합이 3개가 바뀌게 되면 틀린 것은 말씀해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 전 3개의 삼각형에서 각 꼭지점에 있는 거의 최소값 구하는 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삼각형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Q가 움직이는 거. 그렇죠. Q는 A, B처럼 있고 P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
X가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생각하. 그러니까